여러분, 홍란지입니다. 네, 재미의 이유에서 저는 오늘 웹툰의 감상을 더 재미나게 그리고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초대 손님을 모셔왔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천천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영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소개를 받는 대상이 되니 너무 영광이고 뿌듯하고요. 저는 수원에 있는 천천고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웹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같이 공부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 방면 들어보게 탐구를 하다가 홍단지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가슴이 꽉 찬 느낌입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너무나 이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웹툰을 많이 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책은 물론이고, 만화책은 물론이고, 웹툰까지 섭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웹툰을 즐겨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짐작하셨겠지만 재미있어서가 가장 크죠. 재미가 있어서가 가장 큰데 스스로 그 탐구를 되게 많이 하려고요.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재미가 되게 결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빨빨빨빨 웃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또 직업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거를 권하는데 권할 수 있는 재미의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현 시대를 현재 진행형으로 담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화두를 담고 저는 아무래도 10대를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행본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도 현재를 담긴 하지만 웹툰은 일주일 간격으로 만들어지고 그 독자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 장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담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간 탐구의 자료로 삼는다는 멋진 포장의 말이고 일단 재밌습니다. 와, 웹툰이 재밌기는 하죠. 너무 그, 재밌고 그것도 있어요, 교수님. 그 교수님은 그 학교에서 그 예비 창작자들 그리고 실제로 창작 이제 현업에 뛰어든 학생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젊은 창작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기성세대로서 음, 되게 큰 용기를 받아요. 아, 음. 세상이 진짜 계속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라는 확신을 자꾸 받아서 여성 서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말 그 20, 30대 창작자들이 담아내는 되게 앞으로 직진하는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뭐 정연이도 그렇고 그 진달래 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인물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되게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웹툰 재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셨어요. 내가 웹툰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재밌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성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웹툰은 굉장히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텍스트다. 그래서 학생들과도 보려고 시도를 하고 계시는 중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과 웹툰을 보실 때 뭔가 이쪽에 좀 더 유념해서 학생들과 보려고 한다. 혹은 뭐 아니다. 나는 아예 그냥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가 정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가이드? 헐렁한 가이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웹툰 전공자들에게 수업을 할 때랑 방향성이 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국어 교과 안에서, 그러니까 국어 교과라고 한정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저희는 이제 공교육 그 안에서 웹툰을 다루는 것이 어떤 목표의 발을 딛고 있어야 하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재밌으니까 바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화면 구성이나 등등의 이제 웹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도 안 다뤄서는 안 되지만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애들은 그리는 애들이 아니고, 그리고 즐기는 법을 알려줄게라고 하고 장면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의 비중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뭐 등등 여타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가르치면서 완전히 정립된 걸 가르치진 않잖아요. 저도 생각을 정리해서 뭘 가르치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의 목표는 웹툰을 소설의 쉬운 버전처럼 활용하지 말자가 저의 목표예요.
그 각자의 쓰임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치 서사를 전달하는 쉬운 방식, 많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 웹툰은 엄청나게 대상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경계하되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을 덥적 받은 건 혼자 고민할 때 답이 안 나왔는데 난재 교수님이랑 고민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아, 정립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굉장히 좀 학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가 학교를 다녔던 지는 막 20년 막 이렇게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웹툰을 못 보게 하지 않을까. 우리 때는 만화책은 쉬는 시간에 몰래 몰래 꺼내서 봤고, 안 들키려고 노력을 했었으니까, 웹툰을 학생들과 분석의 텍스트로 놓으신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어떤 점에서 웹툰을 분석하려고 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그 보는 즐거움을 놓지 않게 너무 해석에 관여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학교는 진짜 대상화되기 쉬운 공간이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희가 폭력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 담임 선생님한테 현미경 케이스로 머리 맞고 막 이랬거든요.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아팠는데 그런 거를 쥐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 상상력? 근데 저희 이건 교사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희도 사람마다 다 어느 정도까지 무엇을 하느냐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되게 고무적인 건 그 매체, 그러니까 웹툰 연구하신 입장에서 국어과에서 지금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웹툰 서사를 넣을까라는 논의가 처음에 아이디어 제시 과정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단독 효과로는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안 정도만 나와 있는데 지금 교육계에서 그런 뉴미디어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얘를 어떻게 해야 현재 진행 상태를 애들한테 온전히 가르치고 영향을 의미 있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데요. 학교에서 어떻게 애들한테 웹툰을 전할 것인가? 얘를 훼손하지 않고 소설의 대체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요새 생각하고 있는 건 학교가 사회화 기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난리 교수님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도 고등학교 학생을 가르치지만 결국에 도달해야 되는 바는 연대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웹툰의 포지션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또 답정너처럼 수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자기 언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웹툰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소설과 웹툰 차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혼자 정의를 하냐면 둘 다 등장하는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고 그 상황에 나를 이제 담아서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보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되게 길게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입한 상태로 깊게 경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쉬워서 의미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 장면 안에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 사람들이 함께 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네. 인물 자체의 몰입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방향을 담아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만화 같은 경우는 화면 구성에도 여러 사람의 대사가 한 컷 안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좁고 깊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그 인물 개인에게 몰입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더 넓은 범위, 현상 자체를 담는 건 좀 이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서사에 나오면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입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어 탐구하고 싶다면 소설, 그리고 그게 음,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현상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싶다면 웹툰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결국에 그 사회화를 말씀드렸던 것이 내 경험이 사회의 경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게 되게 인간에게 큰 위안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막 음, 이런
고통과 폭력과 이걸 껴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야를 깨닫게 해야 연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 중간 단계, 개인의 경험을 많은 사람의 경험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단계에 웹툰을 넣고 그리고 사회로 연결되는 수업을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설이랑 포지션을 좀 다르게 설정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보셨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소설을 굉장히 많은 분석의 텍스트로 삼으셨으니까 이런 식의 통찰도 나오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의 어떤 해석이랄까 이런 것들은 소설은 조금 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탐구하고 그러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한 텍스트가 될 수 있고 만화나 웹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환경 혹은 주변에 있는 인간들의 그런 행동이나 행동 방식이나 어떤 생각들을 좀 더 두루두루 이해를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웹툰이 꽤 유용한 텍스트가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아니, 정말 진행 왕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도 그 학생들하고 웹툰 읽기 수업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고백을 하자면 선생님을 사실은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인 이유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강의 평가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점수가 뭐라고, 주관식 답변이 뭐라고, 그냥 그때의 학생들의 의견인데 제가 거기에서 좌우되면서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족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이렇게 토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너무 다수를 만족시키려고 했나 보다. 거기에서 이 오류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 목표점이 흐려지고 바로 앞에 여기까지만 어떻게든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이 지향을 자꾸만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굉장히 그런 점에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해서 같이 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원래 하고 싶었던 지향은 당신들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가? 지금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데뷔를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작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팔리는 작품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데뷔하기 위해서 팔리는 작품을 하기는 하되 나의 취향은 저기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게 뭐 어떻다고 라고 하면서 그냥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은 그 밀고 나갈 것인가, 팔리는 작품을 할 것인가에 답을 열어두신 상태예요? 아니면 이걸 택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으신 상태예요? 사실은 지향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자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돼, 작가라면 이래야 돼라고 저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가의 경험도 없고 비평이나 평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리고 창작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 역시 그런 길만이 작가의 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콘텐츠들의 범람 시대에 상업성이 짙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웹툰 연재 시스템 상황에서 자기가 지향할 바를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웹툰의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대처할 때 정말 내가 그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나의 통제감을 가지고 창작의 통제감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어떻게든 계속해서 작가 생활을 주권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목표를 제 수업에서 이렇게 꼭 당신들이 생각해서 나아가야 돼요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냥 저는 제가 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은 지금의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길을 재점검하는 그런 데서 제 말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멋있어요. 뭐랄까, 그런 생각도 자주 해요. 웹툰은 사회 현상을 정말 현재 진행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현안을 담았을 때 저는 이게 서사라면 뉴스 기사랑 다르잖아요. 그거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를 해야 이게 서사로 완성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웹툰을 권하는 이유도 그렇고, 저희도 막 이렇게 찾아서 읽고 할 때, 너무나 인간이 훼손되기 쉬운 상황에 있고, 사회 굴러가는 걸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내 일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존재를 막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공모자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세상 속에 잘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이거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독자들한테 힘이 되는 서사를 찾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인공이 막 성장을 하거나 성취를 하거나 뭐 선을 막 이루거나 막 이런 뭔가를 해내거나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나랑 같은 사람이 묵묵하게 살고 있고 그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저희 일상툰도 되게 많잖아요. 네. 대학 얘기처럼 깔깔 웃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은은하게 그리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지향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학생들이 뭔가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질문을 자꾸 던지고 이게 맞나를 자꾸 생각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손을 내미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애들이 100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거든요. 그냥 혼잣말이라고 끝날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졸업생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걔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큰 용기가 되는 걸 아세요? 라고 질문도 존경할 어미가 용기가 된다는 걸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제가 뭐? 와, 물어봤는데 그 좋으셨겠다. 순간이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학생들한테 괜찮아라 물어보면 사실 걔네가 저 듣기 좋은 대답을 해줄 거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모두가 그 시장성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도 이 방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수님 입장이. 어,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거지 그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뭐 한 교실에 한 명만 있어도 되죠.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최근에 느꼈어요. 최근에 느끼고 하나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 뒤에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한 게 그 인간이 인간에 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을 판단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과 질문의 깊이를 알아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을 음, 해서 아, 막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음, 저를 존중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려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어요. 음, 그래서 그 애들하고 올해 이제 활동 저도 계획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결국 뭐가 필요한가가 저의 화두인데 교양이 이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교양 교육을 하자 이 차원이 아니라 자꾸만 그 존재에 대해 탐구하고 내가 남을 훼손하지 않는 법은 뭐고 어떻게 음, 하는 것이 조심스러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경외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막대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는 건 마치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했을 때 섣불리 훼손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웹툰 수업을 그 방향으로 계속 넣고 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감동적인 이야기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그 졸업생이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선생님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겠다. 와, 단어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학생들의 그런 반응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중할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래도 합의점을 만들어 가보자 라는 식의 그런 태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교수니까 당신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선생님께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태도로서, 뉘앙스로서 알아챈 학생들이 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전달하고 계시니 나도 어느 정도는 선을 지켜주겠어. 뭐, 선을 네. 지키겠어. 라는 식의 생각으로 선생님을 대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반응에 따라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쵸?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하고, 그리고, 아, 한 학기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다시 웹툰 이야기로 돌아가면 웹툰 등장인물이 다들 자기의 사고를 쌓는 과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인 성장하고도 엮이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등장인물이 흔들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좋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그런 특성이라, 정답을 하나를 정해놓고 그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가 형성해 나가는 것, 자기가 정의하는 것이라고 독자들이 스스로가 구축하는 자기의 세계를 꿈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그게 되게 웹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웹툰을 보는 이유, 그리고 학생들과 웹툰을 왜 이렇게 보시면서 분석을 하시려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설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할 작품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영희 선생님과 저 홍간지가 함께 분석을 해보고 감흥을 나누게 될 대상은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외전이 연재 중인 정지윤 작가님의 더 복서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더 복서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아, 이 만화는 뭔가 좋은 웹툰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아무도 뭔가 상처를 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식의 어떤 공신력을 인정받은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더 복서를 보시고 어떤 식의 그 감흥을 느끼셨나요? 음, 저는 홍난지 교수님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작가가 너무 천재적이라 뭐지? 네.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결국 인간을 살게 하는 건 뭔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혼자의 단일 성장이 아니라 엮이는 인물들의 서사, 그리고 그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되게 탐구하려는 이 작가님이 진짜 천재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지점이 그 주제와 그리고 인물 설정을 통해 보여내는데 K가 되게 추하잖아요. 추한데 그 마지막 이렇게 복싱 씬에서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그 복싱 장면 이제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 대체 무엇이 승리를 이루어내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뭐가 이기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막 그런 장면에서 독자를 에그에그 막 이렇게 이렇게 저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라는 음. 그러니까 인간 탐구의 되게 다양한 양상에 대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더북소를 보면서 이 작가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것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 거야 라고 목표가 확실을 하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느라고 기능적으로 쓰일 수 있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K는 모든 이야기를 좀 추동시키는, 이렇게 뒤에서 막 밀어 붙이는 그런 캐릭터로서 굉장히 기능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왜 그렇게 승리에 집착하고 폭력에 뭔가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복싱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는가까지도 담아냈죠. 그것들을 보고 그런데도 K는 잘못한 게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의 문제일까? 이거는 우리 어떤 세계의 문제, 우리 모든 이 세계 인류가 가진 어떤 딜레마에 K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지. 하지만 지금 하는 행동, 인류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저런 행동들은 나빠. 이렇게
한 캐릭터가 빌런이긴 빌런인데 빌런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어떤 부분은 그래도 나빠라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게 캐릭터를 설정하고 이끌어 갔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음,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홀리할까요? 그 작품은. 맞아요. 그냥 두 손 모으고 해서 이렇게 눈물이 막 저,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그 독자들의 어떤 그 감상을 이런 식의 감흥까지 줄 수 있구나라는 음,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이렇게 약간 홀리한 감정,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 그리고 우리가 좋다라고 그냥 극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너무 교훈적이거나 교조적으로 오, 빠져들 수가 있어서 매회 보는 것이 약간 미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좋으니까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더북서는 그냥 재밌어서 내리는데 눈물이 음, 흐르고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또 그냥 재밌어서 내리다 음, 뭐 이러면서 보게 되는 게 전 진짜 놀라웠어요. 이렇게 재미, 감동, 게다가 희노애락을 이렇게 한 작품에 녹아내면서 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까지도 이렇게 한 음. 작품에서 녹여낼 수가 있다니 이게 가능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음. 서사가 너무 쫀쫀해서 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네.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웹툰 읽고 이제 활동할 때, 저는 그 작품 하나를 읽고 분석한다기보다 각자 좋아하는 걸 분석해서 결과물을 각자 만들어라고 하는 편인데, 스포츠 성장 만화를 남학생들이 되게 많이 택해요. 되게 많이 택하는데, 되게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흥미로운 것이 저 더복서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저는 복싱이나 스포츠, 그러니까 저는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못 보겠어요. 아, 못 본다 막 이렇게 음, 막 이러는 그건데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학생들이 스포츠 성장 만화를 좋아하는 것이 그냥 이 친구들이 스포츠를 좋아해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엄청 좋아해서 몰두해서 보니까 어, 그, 그 중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만화가 되게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 노력을 이만큼 쏟았을 때 결과값이 분명히 다른 게 개입할 수는 있겠지만 개입의 정도가 다른 필드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 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뭐 취업을 준비해 이런 등등 같은 경우 여타에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건 뭐 기본적인 뭐 체력이나 뭐 능력 등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스포츠는 딴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 성장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그 격가지들이 덜하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믿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사람의 성장을 바랄 때 안심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음, 더복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되게 흥미로운 게 애들이 뭐 위닝샷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스포츠 만화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다른 스포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복서를 나의 인생 웹툰이라고 추천한 친구들은 대체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너무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음, 그 지점이 너무 우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의 인지 기능과 그 이해 능력에 대해서 저는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그 청소년이니까 약간 무슨 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약간 선을 그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석 능력은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너무 훌륭한데 이 음, 작품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장담이 아니고 사실 유라는 캐릭터가 일방적으로 막 응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마지막에는 차라리 져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른 성공담과 분명히 다른 양상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되게 많은 독자들이 이것의 특성과 가치를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큰 흥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전 너무 기뻤어요. 네, 결론은 좋았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진짜 해석의 깊이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해석의 깊이를 인정을 하면서도 정주현 작가님께서 쉬운 어투로 그 어려운 주제를 잘 녹여서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분석할 만한 그런 훌륭한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더복서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고 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어떤 캐릭터에 조금 더 마음이 쓰이시던가요? 저는 아론의 마음이 쓰였고요. 왜요? 너무 하찮은 이유인데 제가 요새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목표치고, 아로는 너무 최상 중에 최상이, 너무 천상계의 네, 맞습니다. 캐릭터를 지금 롤모델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근수저 부럽다라고 생각하며 음, 읽었죠. 오, 네. 의외의 캐릭터를 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케다 유토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가 스포츠 장르에서 기대하는 그런 근성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인제나 다케다 유토 같은 캐릭터들이 노력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복싱 챔피언이잖아요. 인제는 아직 챔피언이 안 되었지만. 근데 다케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더 좋았냐면, 노력형 캐릭터여서 좋기도 했지만, 자기가 각성을 해서 결국에는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 과정, 각성의 과정이 내가 성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를 통해서 각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강함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할 때 이 사람이 다시 각성을 하고 막 수직 상승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캐릭터가 우리가 스포츠 장르에서 그렇게 많이 달아왔던 그런 근성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토가 가진 어떤 결핍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면서 봤지만, 이 유토가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각성 시기 때마다 놀라웠어요. 그냥 이런 식의 음,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런 식의 각성을 하는 이 유토의 마음 자체가, 어,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영웅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또 그 모습과 굉장히 또 일치하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정말 그 어떤 천재 복서라고 유는 일컬어지지만, 사실은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사실은 그냥 인간 같지가 않잖아요. 음, 어떤 신의 영역에 다다른 어떤 복서처럼 보이는데, 그런 신의 영역에 다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치를 뛰어넘고 뛰어넘은 그 유토와 어떤 신의 영역을 가진 어떤 존재와 함께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그 영웅서사와 너무나 일치하는 것 같다. 음, 거기서 정말 자연재해와 같은 어떤 그런 장애물을 그래도 인간의 어떤 삶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 이길 순 없더라도 정면 승부를 한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 싸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전 유토가 굉장히 좋았고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멋있게 말했어야 되는데 너무 근육은 왜 꽂혀 있었어요? 아론도 멋있어요. 저는 네, 아론이 멋있었던 것은 그도 굉장히 이타주의자잖아요. 음, 근데 아론이 멋있었던 거에 비해서 마지막에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본인이 너무 본인의 자체의 어떤 능력을 자만이라고 표현해도 음, 될까요?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사실은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어떤 한계치는 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음, 내가 너를 성장시켜 줄게. 내가 너를 음,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실 신도 못하는 그런 영역, 혹은 신의 영역인데, 그래서 한낱 음. 인간이. 전 여기에서 그 아론의 굉장히 그 잘못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음.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왔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그 에피소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아론이랑 그 가장 마지막 대적한 그 둘이 다 약간 나와 복싱을 하면서 네가 달라지길 바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임했잖아요. 둘의 차이는 그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유가 혼자서 성장하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근데 제이 같은 경우는 아론과 다른 점은 계속해서 혼자서 성장하기를, 변화하기를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감히 너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 그냥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네가 음. 혼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게. 그거는 너의 힘으로 가능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너와 함께 아파해 줄게.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 줄게. 이런 어떤 공감의 힘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너 음. 힘들지. 내가 어떻게 해줄게.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도움이 음. 될걸? 내가 이기게 해. 이런 식이었다면 제이 같은 경우는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같이 아파해줄게. 날 때려. 그게 마음이 풀리면 날 때려. 그런데 너를 구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 스스로여야 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괜찮아. 라고 눈물 해주잖아요. 버튼. 근데 어떻게 보면 유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잖아요. 그냥, 음. 그래, 괜찮아. 뭐든 다 괜찮아. 네가 풀어놓고 싶은 게 있다면 다 괜찮으니까 뭐든 괜찮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아론과 제이의 큰 음. 차이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타당해서 무릎을 치지는 못했지만 무릎을 지금이라도 멋있는 해석이었어. 맞네요. 아, 아, 잠깐 감탄했어요. 감탄 타임. 어, 그 사실 뭔가 이 서사라는 장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 주제 전달을 위해서 소비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창작자가 잠깐만 긴장을 놓치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그 그러니까 소설 소설 장르가 나타나면서 인물 내면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인물 내면이 담기진 않았어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의 심정이 그려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 내면에 대해서 서술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다 같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이 장르의 존재 이유인데 사실 좋지 않은 서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음, 아까 웹툰을 보면서 저는 인류애를 좀 느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누구도 소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어 나가는지 그리고 각각의 객체들은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과 별개로 이해받을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와 별개로 이해를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는 작품들은 다 대가가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소설 같은 경우에 뭐 진짜 대가들이 뭐 토지 막 이렇게 써야 야, 인간이 제대로 네. 이해되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 30대 작가들이 엄청나게 깊은 사유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이 음, 사람과 나는 하루의 길이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거를 담아내는데 그런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웹툰계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대가의 영역만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치열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도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장르가 되게
독자에게 아주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상 받을 맞아요. 만하다. 그쵸. 상 받을 만한 작품이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희 큰아들한테 더 복서 봤니?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보라고 했잖아, 엄마가. 더 복서 봤니? 매일 한 번씩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자녀한테는 강요를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친구들 단톡방에서, "헉, 더 복서 봤어? 10번씩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아론 비판한 거 너무 웃겨지는데요. 편집해야. 네, 맞아요. 계속, 아, 이거 봐야 돼. 이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작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요. 거고요. 선생님께서도 그 학생들과 국어 수업을 하시면서 왠지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소설에서도 한 청소년의 어떤 내면적 성장이나 뭐 그 어떤 것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기도 하고, 청소년은 누구나 조금 발전하는 시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어떤 전유되는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성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 교수님이 항상 멋지게 말하니까 교수님 말에 숟가락을 얹을 겸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는 것을 그냥 뭔가 외연이 확장되고 어떤 세력이 넓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국어사전의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어떤 개념이나 가시적으로 내 발전된 정량적인 어떤 성과, 이렇게 성장을 정의하기보다는 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변화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모든 이야기 속의 주인공, 특히 스포츠 만화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스포츠 만화에서의 그 주인공 캐릭터들은 모두 다 우승을 해야 되지 않아? 뭔가 그 자기 분야의 어떤 챔피언 혹은 탑이 되어야 되지 않아? 뭐 금메달을 따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슬램덩크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슬램덩크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아함을 자아냈거든요. 왜 음. 이게 끝이라고? 아니지. 걔 2부 있는 거지. 강백호 다시 농구해서 우승하는 거지. 이거 끝이라고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는 친구들하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인 어떤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6, 70년대의 그런 어떤 스포츠 만화에서의 주인공들의 결말을 보면 뭐 공포의 외인구단이랄지 뭐 일본에서는 거인의 별이나 뭐 이런 그 작품들을 보면 허리케인 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얻은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 이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옥죄고 있던 어떤 그 것들 여기서부터의 자유를 얻어냄으로써 나는 내면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하얗게 산화되어서 내 존재는 사라지거나 혹은 반쪽짜리의 어떤 그 성과를 이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면적 성장이 가장 큰 어떤 성취였지. 눈에 보이는 외연이 확장되고 뭔가 내가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우승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부차적이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결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뤄내려고 하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들은 이 주인공이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한 어떤 음. 도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인공의 변화를 어,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네요. 오, 역시 제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밥상을. 맞아요. 저도 교수님 말에 정말 동의하고요. 약간 그 성공 신화, 성장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냥 멈춰 서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인간을 자꾸만 뭘 하게 하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좀 어떤 생각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존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훼손되는 자존감을 음, 많이 보는데요. 교수님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이제 현업이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등등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맞나?에 대한 고민도 자꾸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친구들 자꾸 이제 보는데, 최근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이제 취업 이제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처럼 안 되고 등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이제 1년 정도 집에서 이제 칩거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고 헤어지면서 무슨 말 했냐면, 우리 죽지 말고 살자라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저도 저의 막 무게와 막 이런 게 있고, 각자 막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그 성장이 지금 더복서에서도 그 유 옆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유가 그 게임에 져서라도 얘가 이 마치 악마 그 승리를 위한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혹은 그 K에게 조정당하는 그런 식의 삶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유도 마지막 장면에서 그 되게 본인의 유년기 같은 아이를 보면서 되게 너를 바라보는 존재들이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장은 내가 누구에게서 기대서 살 수 있고 누구를 기대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친구와 헤어지면서 죽지 말고 살자라고 말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막 문장이 죽지 말고 살자여서 되게 심각한 상황 같지만 저희끼리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바다 드라이브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는 그 되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서사를 볼 때마다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자꾸 재생산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고, 그리고 저도 그런 서사를 이미 결론을 알면서도 자꾸 찾아 읽는단 말이에요. 왜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걸 자꾸 자기 언어로 재정의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이 정지훈 작가님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이거를 썼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제 만든 거를 보고, 아, 그래? 결국 그런가? 라는 생각,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되게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런가? 한번 음,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까? 라는 의문도 동시에 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음, 지금 저도 이제 마흔 다 돼가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결과 아, 그쪽 방향으로 수렴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생각의 과정, 그 과정에서 제가 참고 삼기 위해 본 여러 서사들,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결론은 비슷한 값으로 수렴되더라도 이 과정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 중력이 이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사실은 짜부러져야 되는 존재인데 거기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죠. 자체로도 너무 큰 애를 쓰고 있는 건데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거나 그 음, 최근에 저는 인간을 바라볼 때 되게 개인의 기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 전 같으면 뭐 아까 뭐 저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사람이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뭐 실제로 뭐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난지 교수님이랑 비슷한 입장이니까 뭐 인간이 저런 거를 추하게 쫓는다고 야 니네가 그런 걸 쫓으면 세상에 독이 돼라고 막 생각한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20대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리고 사람도 좀 MBTI나 뭐 에고그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저 자신도 좀 그
사람이 결국 도달해야 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막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스스로 되게 부피가 좋은 방향으로 커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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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장은 옆에 두는 존재들, 그리고 그 어떤 존재를 옆에 두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질적인 존재를 배타적으로 대하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 이질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같은 것에 대해서 자꾸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성장이 아닌가? 더복서도 사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성장을 조금 더 인간 자체에 그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할까에 대한 좀 지향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복싱이라는 소재도 되게 탁월했다고 본 게 그 대사 중에 그 복싱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인간과 인간이 정말 단독적으로 자기 삶을 지고 마주하는 유일한 스포츠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그런 타자와의 만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아가 확장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 아주 너무나 좋은 상징인데 이 복싱이라는 삶과 삶이 맞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결 구도잖아요. 근데 뭔가 타자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맞아요. 과정이라 정말 완벽한 음. 서사구나라고 이 천재 사람 다시 생각했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의 대사를 읽으면서 그렇게 맞부딪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살과 살이 맞부딪히기도 하고 뭔가 맞고 때리는 그 과정에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아, 너의 복싱은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음, 내가 너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내가 너를 잘 몰랐을 땐 그냥 챔피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를 공략하려고 계속 너의 복싱을 보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됐는데, 막상 너와 같이 파이팅을 해보니,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서 너의 복싱을, 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알게 되었어. 이러면서 권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너무 비유가 비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권투를 선택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정지훈 작가님이 캐릭터들이 성장하게 하는 지향점, 네, 목적이라고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아픈 어떤 순간 싸우는 순간도 겪어 나가면서 우리는 같이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구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을 통해서 더북서의 정지훈 작가님이 성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까지 유추를 해보게 됐네요. 네. 아까 그 복싱 장면 읽으면서 또 홀리해서 눈물 흘리셨죠. 네. 살아있네요.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은 회차가 없어요. 한 40, 유토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계속 눈물이 달고 있지 않아요? 눈물이 계속 맺혀 있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재밌는데? 이러면서 있다가, 맞아. 유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 이러면서 눈물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좀, 유토.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요? 아, 그쵸. 정말 그래, 정말 천재가 맞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런 성장담이 성장을 이뤘다로 이제 끝나는 걸 보고 되게 전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나는 지금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중력에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써서 살고 있지만, 본인이 감각했을 때 자기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 더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혐오가 훨씬 더 많이 오지, 나는 역시 최고야, 막 이런 생각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과정에 서 있는데, 결국에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 고향감이, 그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걸 보고 너무 납작하다,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이건 삶의 힘,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단 것을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랑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봤을 때 너무 큰 위안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꾸 들고 돌아 웹툰 찬양이지만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더복서에서의 그 해피엔딩이 챔피언 모든 그 어떤 체급의 전 석권이라든지 그래서 천재 복서로서 이름을 완전히 떨치고 뭔가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는 그런 유의 삶이 아니라 삶에서의 자유를 얻은 그 자체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게 더 인상적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나도 나의 삶의 어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대체 나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근데 그 구원의 답은 그냥 지금도 괜찮아. 음. 지금 네가 지금 김영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 딛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니, 얼마나 홀리한 일이니, 얼마나 황홀한 일이니라는 것 자체를 괜찮아라는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좀 더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나는 어, 잘 살고 있구나. 나는 괜찮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훨씬 더 많은 가치 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김영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한결 말하기가 수월했고요. 그리고 김영희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웹툰을 보면서 혹은 어떤 텍스트를 분석을 하시면서 나누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김영희 선생님과 같은 분들께서 웹툰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학생들과. 뭐 이런 식의 욕심이 나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은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저 시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너무 신나고 재밌게 상투적인 말이네요. 하지만 상투적인 말이 자꾸 도는 건 분명 이유가 있구나. 아, 정말 시간이 이렇게 갔다고? 하고 깜짝 놀라서 되게, 네, 되게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저도, 그러니까 언어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지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애들하고 웹툰 수업을 하지만 가장 경계하는 건 이게 웹툰 보는 시간 이렇게 이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재밌는 거로 이 장르를 소비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시 좀 생각을 떠올려서 정리를 좀 하고 하면서 저도 방향성을 되게 많이 잡았고, 제가 동료들한테 나 이런 거 한다? 라고 말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웹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특히 좀 교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데, 워낙 즐기지 않던 사람이라거나, 그리고 혹은 요즘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10점 만점의 별점이 그거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작품이 되게 많아진 건 되게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큰 기준이 꼭 그 별점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재밌게 잘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또 재밌고 신나고 기쁘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김영희 선생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드려볼까요? 국어교사가 웹툰을 보는 이유에 김영희, 홍난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와.